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시내 사우나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김영성당발 코로나19 N차 감염자인 149번 확진자 A씨가 제주시 중앙로의 한라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방문자 출입 기록을 확보해 106명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한라사우나 여탕 방문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한라사우나 여탕을 다녀온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제주 시내 목욕탕 87곳도 긴급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사우나와 성당, 학교와 장례식장 등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가 181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전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 10여 동이 설치된 제주시 동부보건소. 김영성당발 확진자가 이틀 만에 19명으로 늘어나면서 김영리 주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검사가 이뤄진 겁니다. 최초 감염부터 3차 감염까지 진행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접한 곳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쪽 지역의 음식점도 한 3번 방문했고 걱정이 심하게 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김영성당과 관련해 추가 확진된 도민 1명은 만장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되면서 동료 직원 40여 명도 검사를 받고 만장굴은 일주일 동안 폐쇄 조치됐습니다.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은 또 다른 학교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제주 제1고등학교 학생 1명이 대기고 학생의 확진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1학년으로 전수검사를 확대한 대기고등학교에서는 아직 학생 추가 확진은 없지만 학부모 1명이 추가 확진돼 9명으로 늘었고 성안교회 관련 확진자도 2명 추가돼 8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면서 검사 건수는 최근 이틀 새 2,400건을 넘었고 자가격리자는 600여 명이 늘어 1,000명에 이르는 상황. 결국 제주도는 수도권 방문 이력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수에 준하는 대규모 도민 검사를 실시를 해서 도민들은 현재 모두 깨끗하다라는 우리 집단적인 확인을 하고 그다음 외부와의 출입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하지만 도민 일제 검사는 비용이 저렴한 신속 항원 검사로 실시하더라도 200억 원가량이 필요하고 잠복기 상태에서는 양성 반응이 쉽게 나타나지도 않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네, 오늘 0시부터 제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당초 함께 실시가 검토됐던 입도객에 대한 검사 의무화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도입이 늦춰졌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성당과 교회. 그동안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인원수 제한만 지키면 예배나 미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로 격상되면 원칙적으로 비대면 예배와 미사만 허용됩니다. 단란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카페나 식당 등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번 2단계 격상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도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주 방문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는 시행이 늦춰졌습니다. 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김포공항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탑승객들이 30분 만에 끝나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항공사에서 탑승 전 음성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화로 전국 공항만에 진료소 설치를 건의하고 음성 확인증이 없는 승객의 탑승 거부를 위한 유권 해석과 행정규칙 개정 등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면 우리 제주의 인력을 필요한 관문,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하루 3만 명에 이르는 제주 방문객 모두를 사전 검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또 방역을 이유로 자국민의 국내 이동을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부민 장례식장에서 확진자 70명이 나왔다는 가짜뉴스가 SNS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자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부터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부민 장례식장에서 7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드림타워 개장 때문에 방역 당국이 쉬쉬하고 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글을 작성한 최초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확산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라산에 1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탐방로 주변 도로에는 설경을 즐기려는 인파들이 쏟아졌습니다. 눈 쌓인 좁은 도로에 차량들이 한 대 뒤엉킨 데다 눈 구경에 나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걸으면서 거리 두기는 무색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간 내린 눈에 한라산 중턱은 은빛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면서 신비로운 설경이 펼쳐집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눈꽃이 너무 예쁘고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왔는데 그래도 보고 갈 수 있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풍광에 설경을 즐기려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좁은 도로 한쪽에 200~300m가량 길게 줄을 섰고 2중 3중으로 주차한 차량들로 상간도로는 이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주차 차량을 피해 또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 지나가고 설경을 좀 더 가까이 즐기려고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로 산책로는 이미 만원. 다닥다닥 붙어 걷고 사진을 찍을 때는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거리두기는 이내 무색해집니다. 많이 걱정은 되죠. 아무래도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람도 많이 여기 또 모여 있으니까 금방 내려갈 생각입니다. 제주는 최근 교회와 성당, 학교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상황.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사이 설경을 즐기려는 관광 행렬에 코로나19 차단 방역은 한순간 무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오는 2035년이 되면 북극얼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제항로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을 관통하는 뱃길이 열리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운항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운송 비용도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부산 박준호 기자입니다. 300여 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북극 원정대. 지난해와 올해 북극해를 조사한 결과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ey had to move measurement equipment due to movement of the ice. They lost part of their equipment. And this is all happening now and happening very fast. 얼음으로 채워져 있던 북극이 녹게 되면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뱃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산에서 아시아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가려면 2만 100km나 가야 하지만 앞으로 북극항로가 열리면 운항거리가 12,700km로 줄어듭니다. 독일의 한 물류기관이 연구한 결과 컨테이너 6,500개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은 한 차례 운항에 많게는 16만 6천 달러, 우리 돈 1억 8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We generate savings depending on the speed between $129,000 per voyage up to $166,000 per voyage. 북극해를 품고 있는 러시아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틱시항 등 4곳에 항로 수색 구조 지점을 마련했고 15척의 쇄빙선도 건조해 운영 중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2030년이 되면 북극 얼음이 거의 사라지고 2035년이 되면 북극 항로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얕은 수심에 따른 사고 위험과 선박 투입에 따른 환경 파괴 우려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By the end of the year 2035, the Northern Sea Route will become the basic element of a competitive international and national maritime transport corridor, capable to meet any needs of the consumers of transport and logistics services.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의 자연 생태계의 변화는 특히 해양 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기후변화에 발맞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제주도가 도서지역 택배 특수 배송비의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만여 명이 참여해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의 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공표해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자며 정부의 화물 운수사업법 개정을 요구했고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덜 춥겠습니다. 어제까지 추위에 영향을 주었던 찬 대륙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 비교적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시의 기온이 7.1도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보다 약 3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서해상에 구름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중산간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서부 7도, 남부 4도, 동부는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10도, 남부가 11도까지 오르겠고 서부는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현재 기온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과 김포, 청주공항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기온이 잠시 떨어졌다가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내 전세버스 업체에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52개 전세버스 업체로 오는 22일까지 버스 한 대당 100만 원씩 지급되며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본사가 제주에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영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내 전세버스 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단체 관광객이 줄면서 12월 현재 가동률이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 동지역에 교사 70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 공립교사 30명과 사립교사 40명 등 70명을 증원 배치해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 증원을 통해 중학교 16학급과 고등학교 31개 학급이 증설됩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 차기 2장 선거에서 반대 측 주민이 당선됐습니다. 어제 실시된 2장 선거에서 동물 테마파크 반대 측 주민인 이상영 후보는 164표를 얻어 160표를 얻은 찬성 측 주민 이정주 후보를 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 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개발 사업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원희룡 지사가 최근 지역 주민과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는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장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제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주마가 도살됐다며 국제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페타는 2006년 켄터키 경마대회에 출전했던 미국산 종마 프라이빗 로우가 지난 7월 제주 축협 공판장에서 도살됐고 프라이빗 로우의 후손인 경주마 4마리도 도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타임즈는 미국 경마업체들이 한국의 더 러브렛 경주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마을이장 53살 고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리 사무장 55살 김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마을 출신 국회의원 후보 측에서 보낸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문자메시지 대량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주민 3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장애인 관련 법인 회계 담당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 취업 지원과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700여만 원을 법인 공인인증서를 몰래 복사해 납품업체에 송금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법인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해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